원장님. 이제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좀 들다 보니까, 소리를 내고, 으쌰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무릎에, 이게 점점 무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관절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새로 돋는다, 뭐 이런 광고를 봤어요. 예. 과연 정말일까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는 또 원장님께서 또 많이 시술을 집도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좀 물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골수 줄기세포를 뽑아서 무릎에 넣는 건 신의료기술로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실제 줄기세포, 다양한 줄기세포를 아픈 관절에 놓으면 염증도 가라앉고, 연골이 필요하면 연골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아이 때문에 통증도 감소되죠. 움직임도 편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디서 뽑아서 어떻게 쓰세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혈액줄기세포는 우리 헌혈하듯이 피로 뽑아요. 피로 종이컵 하나 정도, 120cc. 그리고 지방줄기세포는 복부에서 주로 뽑아요. 복부에 있는 줄기세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콜라겐 하나 정도. 아주 간단하게 뽑고요. 골수는 엉덩이뼈 위쪽 안전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마찬가지로 종이컵 하나 정도의 골수를 뽑게 됩니다. 맞으면 덜 아픈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연골이 재생이 돼서 안 아파지게 되는 건가요? 효과가 정말 강하게 있는 임상적으로는 확실히 환자들이 편해졌다는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MRI 같은 걸 팔로우를 해보면 연골이 자라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기존에도 이제 이런 연골이나 무릎이나 관절에다 맞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로산 주사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스테로이드 주사들은 어쨌든 우리가 주로 무릎을 많이 맞으니까 무릎이 아프고 뻑뻑하고 불편한 건 염증이 나서 붓고 부으니까 빵빵하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염증이 감소해요.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 염증은 없어지니까. 강한 소염제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맞으면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는 과용량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많이 자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아픈 데다가 불 끄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뻑뻑한 게 이제 이렇게 뻑뻑한 게 사실 부어서 뻑뻑한 건데 연골도 닳고, 히알루론산을 넣으면 약간 윤활유가 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네 라는 정도지, 이 아이는 연골이 자라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콘주란이나 이런 이제 PDRN 형태의 것들은 재생을 시킨다고는 하는데 재생 효과가 미비하고요. 반면 줄기세포는 이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같은 작용은 하지 않고요. 대신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아져서 연골이 나거나 그러면 염증이 있던 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직접적으로 골수에서든 혈액에서든 추출해가지고 맞는다 하면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고통이 많이 아프나요? 혈액을 뽑고 지방을 뽑고 골수를 뽑는 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지방은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은 막 압박복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당일날 사실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권하세요? 추천은 사실 제가 참 추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골관절염 말기 단계,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되신 분들은 해봐야 의미가 없고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생활하기가 불편하시다거나, 이를테면 무릎으로 예를 들자면 언젠가는 이 관절을 치환해야 된다,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끌어볼 수 있어요. 줄기세포로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2기, 3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맞으면서 계속 그냥 유지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아직 줄기세포 시술한 지 한 10년밖에 안 돼서 60살을 또 아직 다 정정하게 살아 계세요. 이분들이 이걸 끝까지 인공관절을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필요할지.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인공관절로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원장님이 시술을 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이 줄기세포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왜 프린트 되는 게 요새 3D 프린터로 집도 짓잖아요. 근데 아마 줄기세포를 그렇게 인간이 놓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로봇을 이용한다거나 로봇 수술하듯이 로봇을 이용한다거나 AI가 뭐 나오게 되면 AI가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줄기세포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날까지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언젠간 뭐 이제 항암제를 몸속에 떠다니는 항암제를 만드는 그런 개념처럼 줄기세포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줄기세포는 아직도 열려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최초의 초창기에 나왔던 줄기세포에 대한 그 우려, 암 유병률을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거됐기 때문에 별로 아니다라고 많이들 페이퍼들이 나오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나아갈 길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 작년부터 뭐 국가에서 신의료 기술로 이제 선정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방향으로 열려 있고요. 가격도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혈액줄기세포냐, 지방줄기세포냐, 골수줄기세포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요새는 많이 저렴해졌어요. 초창기보다. 그러니까 시술받기 많이 어렵지 않아요. 허들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를 맞는다고 해서 진짜 어렸을 때 관절로 돌아가기에는 힘들죠. 이게 관절만 돌아간다고 몸이 어렸을 그렇죠. 때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나머지 많은 장기들이 관절 위에 근육들도 뭐 발바닥의 모양도 허리의 모양도 다 바뀌었을 거예요. 이건 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써서 낡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쭉 사용하면서 아주 잘 정비하면서 쓰면 뭐 자동차 같은 것도 한 뭐 4, 50년씩 굴러가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 몸도 어려서부터 잘 관리했으면 사실 이 무릎도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근데 무릎이 그만큼 됐으면 나머지 뭐 근육들이 얘네들도 그닥 우리가 운동선수였다면 모를까. 운동선수가 아니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랬으면 나머지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도 많이 좋지 않을 거라서 관절이 살아난다고, 관절이 좋아진다고 해서 예전 같은 몸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당연히 편해질 수 있겠죠? 편해진다는 건 덜 아픈 거고, 덜 아프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의료가 나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줄기세포 주사는 기적적인 기대를 바라는 것보단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시술을 받으면 후회는 없다. 확실히 가볍다고들 하세요. 무릎이 가벼워졌다. 근데 사실 무릎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얘 때문에 잘 못 걸어서야. 근데 확실히 나머지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 성에 있는 거지. 뭐 근육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줄기세포 하시고 나면 대다수들 만족하세요. 하기 잘했다. 처음에 무서웠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꽤 계세요. 물론 한 번 더 하셔도 돼요.